자, 이제 중세입니다. 이제 고대 늪을 터널을 지나왔어요. 이제 중세인데, 자, 중세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고대가 망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대가 망하고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고대는 왜 망했죠? 중세는 고대에 비해서 뭐가 다르니까 중세라고 하죠. 뭐 이런 의미들이 생기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고대는 왜 망했어요? 신라가 왜 망했어요? 하늘이 신라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네. 좋았겠죠. 하늘은 경주 최씨 아닌가요? 예. 예, 육두품이십니다. 예. 최초 후손이에요. 예,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한국사를 잘하잖아. 최초 후손이어서 그런 거야. 자, 넌 파평윤씨죠. 예. 뭐 고려 때쯤부터는 좀 잘 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고대사를 잘하거든요. 넌 이제 오늘부터 잘해야 됩니다. 파평윤 씨는 고려 조선 약 1000년간 계속해서 귀족으로 남아있던 집안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왕비도 여러 명 배출하셨고요. 훌륭한 집안이에요. 고려에서는 대표적으로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니네 조상이 한 일입니다. 뭐 니네 조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자, 우리 장 씨는 중국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태용 뭐 전주이십니까? 예, 좀만 한 500년 기다리시면 이제 미래 세상이 펼쳐지니까 좀만 기다리고요. 자, 하늘. 네가 육두품이잖아. 신라가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진골. 그렇죠. 진골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봐, 알잖아. 정확히 알고 있잖아. 진골만 없으면 내 세상인데, 그죠? 자,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죠? 골품제도의 모순. 이 골품제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품제는요,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잘 운영하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660년 황산벌 전투라고 우리가 영화로도 보셨고, 그 유명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개백이가 처자식 다 죽이고 5,000명 결사들 이끌고 황산벌에 갔잖아. 이문식 아저씨랑 같이 갔단 말이야. 거식이랑 같이 그지 갔단 말이야. 김유신이 어때요? 5만 명 데리고 어때요? 가서 싸웠지만 판판이 누가 이겼어? 백제가 이겼잖아. 그때 이 전쟁을 반전시킨 사람 누구야? 화랑관창이었어. 10대 화랑관창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혼자서 적진 달려가서 자살 특공대를 한 거지. 그래서 저런 제정신 아닌 놈, 개백형이 보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을 투구를 벗겨보니까 완전 애기가 나온 거지. 어때요? 야, 너 왜 그러니? 중2병이니? 막 이러고 어때요? 일단 병원부터 갔다 와라.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때요? 물 한 모금 먹고 또 와서 또 싸우고. 또 너니? 이러고 어때요? 치료 좀 하라니까 머리 가지고 몇 번 그러고 한 다음에 또 결국 죽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 이때 화랑이잖아. 화랑이면 무조건 화랑의 신분이 뭐라고? 진골이. 만약 공시생 혹은 재수생이 어때요? 가서 죽으면 감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무슨 감동이 있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재수생, 공시생이 어때요? 막 앞에 나와서 죽는다고 감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뭐라고 그래. 총알바지구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백 없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 감동을 주진 않아. 근데 누가 나가 싸우고 죽으면 자, 대통령 아들이 어때요?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요. 우리가 압록강가인 메가드 인천사역작전에서 거의 이길 뻔했잖아요. 근데 누가 참전했어? 중공군이 참전했죠. 거기에요. 누구도 온 줄 아세요? 당시 권력자 마오쩌둥의 아들이 왔어요. 마오쩌둥 아들 왔어요. 전사입니다. 마오쩌둥 아들이 전사했는데 마오쩌둥 부아들이 그 얘기를 마오쩌둥한테 못합니다. 6개월이나 보고를 안 했어요. 네 아들 죽었다. 여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생각해. 이거 막말로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 남의 나라 전쟁인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나? 반발이 생기겠죠. 근데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어때요? 나가서 죽어. 뭐라고 하겠니?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신라가 돼요. 통일할 때까지는 어때요? 이게 진골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주는 거야. 희생을 하는 거야.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유신이 주로 잘 쓰는 게 그러니까 이순신처럼 무슨 하객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런 심리전을 잘하는 게 누구야? 김유신이었어. 긍정적 기능이 나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통일 후지. 자신들이 어떻게 한다?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과 일체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때요? 그들만의 세계, 골품제의 모순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육두품들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모순점은 지배층의 모순인 거잖아. 우리 육두품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 어때요? 오두품도 아니고 사두품, 우리 평민들이 어차피 관직할 생각이 없잖아. 그럼 골품제의 모순은 누구의 모순인 거냐? 지배층의 모순일 뿐이야. 우리 일반 백성들은 진골이 권력 잡든 육두품이 권력 잡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뭐 하면 돼?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신라들은 그게 아니었지. 무슨 제도의 모순? 수치, 체제의 모순이 어떻게 한다고요? 폭발적으로 증가. 자, 9세기에 들어서면요. 지구에서 우리는 한국사만 공부하지만 지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지구가 9세기에 소빙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소빙하기에 접어든다는 얘기는 기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는 건 누구부터 피해를 입겠어요? 하층민부터 피해를 입습니다. 세금은 어때요? 그대로 걷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산이 뚝 떨어지니까 세금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야? 원종과 에노였던 거고, 또 붉은 바지, 패셔너블했던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지배층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희생을 하는 거야.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우리도, 나 지배층도 여러분처럼 힘들다.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한 번에 이걸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 그리고 함께 희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영조라는 임금은 균역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균역법을 할 때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지.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고 그 부족한 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뭐 결작도 걷고 선무군관포도 거뒀지만 왕실에서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궁방이라고 왕자와 공주들에게 들어가던 선박세, 어장세, 염세, 소금세금 이런 것들을 원래 왕자 공주들이 걷어가지고 지네끼리 품위 유지비를 쓰고 그랬다고. 근데 이걸 왕자 공주가 아니라 궁방이 아니라 어디로? 국세청으로 넣는 거야. 그럼 어때요? 왕자 공주들이 가지된 걸 포기하는 거지, 그 이권을. 그리고 국세청으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름의 어때요? 지배층이 어때요? 희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주라는 애들도 어때요? 결작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조 때는 쿠데타가 돼요. 이인자의 남 빼고는 어때요? 균역법 시시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신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하층민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나라가 많이 가는 길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골들끼리 왕위쟁탈전이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중앙정부의 힘 자체가 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누가 성장한다? 지방 세력이 누가 성장한다? 호족이라는 형님들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이 결국은 고대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세사회로 전환을 주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원숭이가 아닐 거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호족이라는 형님들이에요. 이 호족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숫자로는 누가 제일 많으냐면 촌주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촌주 기억나죠? 말단 촌락의 저 신라는 통일 후에 자 구주와 오소경. 자 구주에는 뭘 파견한다? 원래는 군주에서 총관에서 뭐야? 도독이지. 소경에는 뭘 파견한다? 사신 파견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주 아래 뭐 있다? 군이 있지. 군에는 뭐야? 원래 통일 전에 오주일 때는 당주에서 이제 뭐라고요? 태수를 파견하지. 됐어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군 안에는 또 뭘 준다? 현을 준다. 그죠? 현을 준다고, 현. 현에는 뭐야? 현령. 파견한다고. 그리고 그 밑에 말단 뭐가 있다고? 촌이 있다고. 말단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해? 안 해? 안 해. 안 했어요.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촌주라는 애들은 원래 뭐야? 지방이 무슨 세력이야? 토착 세력. 근데 신라 민정문서를 보면 A촌에만 어떻게 한다고요? 촌주 위답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촌주는 어때요? 자기 마을만이 아니라 한 마을, 한 촌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촌들도 어때요? 혼자서 관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방 세력 힘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신라 중대는 얘들이 독자 세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중앙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리 제도라든가. 이건 뭐야? 외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제. 왜, 뭐, 외사정, 지방관을 감찰하는 거죠. 어쨌거나, 지방 세력을 뭐 하려 할 수가 있어. 통제를 하는 게 가능했지. 근데 이제는 중앙정부 힘이 약해지니 그게 안 되잖아. 촌주가 자기 세력을 점점 키우는 거야. 또, 지방에 군인 집단이 있겠죠. 무슨 세력? 군사 세력. 이런 군사 세력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호족으로 성장할 수가 충분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야? 장보고 같은 애들도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적대, 초적. 이런 사람들도 호족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는 뭐 한다? 스스로 아직은 절반 독립이야. 이때 말하는 절반 하프라는 뜻이야. 그냥 완벽한 독립은 뭐야 돼? 자기가 국가를 세우고 왕을 칭하는 게 완벽한 독립이야. 그게 뭐야?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거고요. 얘들은 절반만 독립이야. 그래서 아직은 뭐라 그래? 나는 노량진 성주. 나는 대방 장군. 스스로 땡땡 성주, 땡땡 장군을 칭합니다. 원래 땡땡 성주, 땡땡 장군은 누가 내려줘야 돼요? 왕이 내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야? 이제 자칭이야. 만약 신라 중대를 했으면 처음 맞았겠지. 근데 신라 하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독립 다음에 이제 뭐로 갈까? 그냥 독립으로 가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지방에 군사권을 장악하고 행정권 그리고 세금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족의 세력 기반 이렇게 하려면 막말할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나도 이 동작구 일대를 내가 지배하면서 세금도 걷고 그럼 어떻게 해? 굳이 왜 강의를 해? 힘을 뜯으면 되지. 그리고 계기면 어떻게 해? 때리면 되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강의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 왜 굳이 내가 공무원이 돼야 돼? 공무원을 내가 고용하는 입장이 돼도 되지 않나? 무슨 성주 무슨 장군쯤 되면 밑에 뭐야? 부하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런 거야.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뭐에서 나옵니까? 군대에서 나오죠. 원래 군대는요. 누구만 가져야 돼? 그래요. 국가만 가지는 겁니다. 국가라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폭력의 독점이 깨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개인이 군대를 가지는 걸 사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병, 개인이 군대를 가지려면 이 사병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왜 양아치 집단 있잖아요. 어디 조폭, 뭐 인천 조폭, 광주 조폭 막 결혼식에서 만나가지고 막 서로 막 원정 가서 막 싸우고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막 나오더라고. 경찰이 60명이나 가서 애들 막 잡아들이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 자, 아니 조폭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리? 개소리죠. 뭔 의리야? 뭡니까? 돈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 근대 산업혁명 이전에 생산수단은 뭐예요? 땅이죠.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야. 이게 뭐야? 대토지. 근데 사병과 대토지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내가 어느 정도 사병이 있어. 내가 촌주야. 힘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힘없는 농민들 땅들이 어떻게 하면 돼? 주변에 거. 빼앗으면 되는 거야. 자, 하늘. 어떻게 할 거야? 계기겠지. 넌 죽어. 내가 그래도 육도품 모성인데 그냥 죽는 거야. 천국 입국 신고하는 거야. 그럼 얘가 죽는 걸 봤잖아. 소영. 어떻게 할 거야? 네, 다 들이죠. 그럼 넌 우리 이제 세력 바운드에 들어오겠죠. 모처럼 되는 거야. 노비처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우두머리 내가 보니까 얘는 어릴 때 운동도 좀 했고 주먹 스냅도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겠어? 군인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럼 너 이제 뭐 되는 거야? 군인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어떻게 한다? 저 혜진이 내가서 빙 뜯고 개기면 죽이고 안 개기면 와서 또 밑에 부하로 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바운드를 넓혀 나가는 거지. 자, 또 하나 이렇게 점점 한다고 해서 세력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신라를 부실 정도의 힘이 생겼어. 생긴 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이때 누가 신라의 골품제대 가장 불만만한 누가? 육두품 아이들. 이제 신라 안에서는 어떤 희망이 없잖아. 어떻게 할까? 부셔버릴까? 버리면서 육두품이 이쪽으로 가서 손을 잡게 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했어? 최승우와 최언위 같은 사람이라 했어. 최치원은 뭐 한다 그랬어? 은둔해버린다 그랬잖아. 최승우와 최언위는 견훤과 궁예를 찾아가거든.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죠.
교종 말고 무슨 종? 선종. 기억나죠? 교종은 교리를 중시하는 거고 책을 읽어야 되고 대단히 체계적이고 한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이거는 굉장히 어떤 성격이야? 불교 경전 읽을 수 있는 귀족의 취향에 어울리는 거고 반면에 선종은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돼요. 부셔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체제적이에요. 이게 선종이라는 게. 굉장히 급진적. 영어로 하면 레디칼한 성격이죠. 그리고 무슨 설? 풍수, 지리설. 그래서 이 선종이라는 사상체계가 누구의 취향에 아주 어울린다 그랬어? 호족의 취향.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호족의 취향에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 그리고 풍수, 지리설. 누구라 했어? 조선 뭐라고? 선종의 시작은 도의였고 가지산파. 선종은 도의였고 풍수지리설 뭐? 도선. 뭐? 송악, 길지설. 송악, 길지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무슨 길지설 남아있는가? 송악, 길지설. 고려 이후에는 송악, 길지설. 그리고 태조왕건이 인정한 게 뭐야? 서경, 길지 정도가 남아있었겠지. 하지만 신라 말을 어때요? 송악, 길지, 서경, 길지, 평양, 길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 어디 길지 길? 네 고향 예천 아니고 뭐 예산? 예산 길지 왜 없었겠니? 평택 길지는 왜 없었겠니? 있었을 거라고. 근데 고려가 통일한 다음에 다른 동네 길지 주장하는 거 어떡하나 다 냅둬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반란을 조정하는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억눌려 버렸을 거라고. 유일하게 태조왕건이 인정해 준 게 뭐라고요? 서경길지야. 왜? 그건 이유가 있겠지. 뭘 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니까? 서경, 평양이 중요하니까. 자, 요런 것들이 호족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큰 꿈, 대권. 나도 뭐가 될 수 있어? 왕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펌프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호족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뭐 한다? 이제 세력 커진 애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독립하는 게 이제 나오겠죠. 자, 봅니다. 신라는 하드는 780년. 선덕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뭐의 시작이야? 하드의 시작이야. 하드는 진골 간의 와의 쟁탈전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호족세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자, 외웁니다. 항상 시험전은 순서 문제가 나오겠죠. 전환기에는. 그래서 900년에 누가 나온다고요? 후백제. 자, 어디에서? 누가? 견훤이가. 어디라고? 완산주. 외웁니다. 완산주 오늘 어디라고요? 전주. 외우셔야 돼. 전주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자 에쿠는 궁예가 901년에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궁예는 어디에서 세우죠? 송악. 송악 오늘 어디죠? 개성. 개성공단. 개성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먼저 나라를 세운 것도 후백제고요. 위치도 좋았죠. 순서도 빨랐고 위치도 좋았어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얘네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 진성여왕이 아니라 그랬어. 진성은 887에서 897까지 왕합니다. 이때는 누구라고요? 효공왕 때다. 그렇죠? 진성여왕이 아니고 효공왕 때입니다. 효공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 진성여왕 때가 아니다. 세력을 키운 건 맞지만 이때 나라를 세운 것, 그러니까 반독립적 세력을 키운 건 뭐야? 진성여왕 때가 맞아. 하지만 완벽한 독립, 나라를 세운 건 바로 효공왕 때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먼저 나라를 세우고 곡창지대고 위치도 좋았고 그리고 외워야 돼. 오, 월, 후당 그리고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런 표현 나오면 누구라고요? 후백제 견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 주변 나라들과 외교에까지 먼저 눈을 돌렸던 건 누구였다? 견훤이었다.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돼? 도대체 뭐 처음 들어본 애들이 나오는 거지. 이때 중국이 어땠다는 거야?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외웁니다. 중국이 907년 누가 망해?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건국하는 게 960년입니다. 그러면 요 혼란기, 분열기가 있겠죠. 요걸 뭐라고 해요? 당송교체기 또는 뭐라고 한다? 5대 19.
외웁니다. 5대는 후량, 후당, 후한, 후진, 후주.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요 5개 나라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5대야. 어디를 중심으로?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때요? 10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뭐야? 십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나라 월나라는 5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뭐 할 때? 5월 하면 뭐 생각나? 5월 동주 이런 말 있잖아. 설마 5월 그러니까 메이 뭐 이렇게 죽는다? 5월 동주 원수가 같은 배를 탄 걸 뭐라 그래요? 5월 동주라고 하잖아. 그죠? 예. 국어 시간에 배우죠? 사자성어 이런 거 할 때 배웠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당은 5대 중에 하나.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중 5대 중에 한 나라. 그리고 일본은 이때 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런 거 묻는 시험 문제 본 적 없죠. 일본은 그냥 뭐야? 그냥 일본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국사는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본과 외교관수를 했다. 이거 누구라고요? 견훤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러던 궁예가 904년에 국호를 바꿉니다. 뭐로 바꾸죠? 마하진단 줄여서 마진. 마하진단은 불교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동방국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905년에는 철원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911년에는 태봉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순서가 마, 철, 봉. 이게 904년, 905년, 911년. 이런 거 일일이 다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순서 정도. 마철봉. 왠지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궁예 형님 봐봐.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지? 마철봉.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국호를 바꾸거나 수도를 옮기는 거. 자, 국호를 바꾸거나 수도를 옮기는 거. 자, 기억나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누구야? 백제성왕이지. 왜 그랬어? 왜? 항상 얘기했죠. 수도를 옮기는 거나 국호를 바꾸는 건 전부 다 뭐야?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뭐 했어요? 광평성 이런 거 설치합니다. 구, 관등지 이런 거 한 게 누구야? 궁예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간단하다니까. 특히 마하진단, 대동방국은 궁예의 꿈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봐봐. 중국이 지금 안정적이야 혼란스럽지. 첫 번째 찬스지. 자, 내부적으로 한반도가 혼란스럽고 많은데 이 동네에 뭐가 있었어? 발해가 있었잖아. 근데 발해도 봐봐. 916년에 거란이 요를 세우고 그 요 나라가 누굴 멸망시켜서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켰어. 그럼 봐봐. 한반도 많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한반도가 10세기의 후삼기의 분열인데 여기도 어때요? 요 나라에서 발해가 멸망하는 그런 혼란기고 여기도 뭐라고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다시 자리 잡기 전 5대 10개 혼란기.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가 뭐야? 혼란기지. 그럼 이때 궁예는 이걸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해? 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거야. 빨리 통일을 해서 그 힘을 받아서 버프 받아서 어디를 먹고 안주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 짱깨도 먹자. 뭐 이런 좋게 말하면 꿈이 컸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허경영스러웠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도 옮기고 국호 바꾸고 수도 옮기고 하는 건 전부 다 왕권 가능이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의 힘이 어때?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이때는 여전히 뭐야? 호족 연합 정권이겠지.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야? 호족들. 국가의 군대라는 게 결국 호족들이 뭐라고요? 사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궁예가 직하라는 군대보다 호족의 사병들이 뭐야? 이 전쟁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또, 그 걔들이 뭐 어떻게 해? 도시락 싸들고 와야 되는 거야. 먹을 거 들고 와줘야 되는 거야.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호족들 입장에서 어때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호족들이 신숭겸으로 대표되는 호족들이 궁예를 추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줄 거라는 기대하에서 추대를 해서 왕으로 만든 거지. 근데 이 시기가 애가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기대와는 반대로 전쟁 광이 돼가는 거지.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신들의 뭐야? 사병과 자신들의 재산, 군량 이런 걸 어때요? 비용을 막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궁예가 어떻게 해야 돼? 정중하게 설명 브리핑 쫙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되면 대본 해주고 스탁 옵션도 드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궁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 자기 권위를 높여야지 할 거 아니야 이걸. 그래서 궁예는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뭘 자처한다? 미륵을 자처한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크리스트교 국가였으면 궁예가 뭐라고 우겼을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했을 거라고. 내가 신천지. 죄송합니다. 혹시 계세요? 14만 4천 명 모으는 거라고요. 왜 14만 4천 명인 줄 아세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잖아. 예수님 제자 12제자지. 12 곱하기 12. 그래서 난 왜 이런 걸 알고 있지?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근데 계속해서 이제. 자, 다시. 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궁예가, 당시가 우리가 불교 국가니까 지금 뭘 칭하는 거야? 미륵을 칭하는 거야. 얘기했잖아. 미륵은 석가모니 입적한 다음에 56억 7천만 년. 숫자는 의미 없고, 뭐야? 말세가 도래하면. 구세주가 나타날 거다. 그게 미륵이야. 온만이 반병.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애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막 이런 짓을 한 거라고. 그러면 호족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쟤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 이게 주식회사 후보 우려에 대표이사라고 주식기를 앉혀놨더니만, 우리 회사를 말아먹네? 어떻게 할까? 주주총회 해야 되겠지. 주주총회 해서 어때? 새로운 대표이사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람도 심순겸이고. 그래서 새로 대표이사를 추대된 사람이 누구야? 왕건이. 그럼 왕건이 어때? 능력을 보여줬어야 되겠지. 그 왕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언제쯤이냐면 903년. 왕건은 뭐 점령하죠? 나주. 당신을 뭐라 불렸어? 금성. 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있습니까? 요 동네 있잖아.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통수가 누구한테 먹힌 거야? 그래, 후고구려. 후고구려한테 뺏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전략적으로 큰 실수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왕건은 여기서 이제 여자도 하나 없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장화왕후 오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하고요. 이건 19금도 아니고 29금, 39금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평성 시중되면서 왕건이 세력을 점점 키우는데 왕건은 블로그를 이때쯤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왕건의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지. 왕건은 궁예가 실패한 걸 너무 잘 봤잖아. 잘 봐야 돼. 우리가 견훤과 궁예가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호족 포석은 뭐했다? 실패했다. 두 번째, 반신라적 경향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이 1대 1대 1인 상황이 됐잖아. 그럼 삼국시대는 오리지널 삼국시대를 봐서 알지만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왜? 한 나라가 잘 나가도 나머지 두 나라가 돼요? 손을 잡아버리면. 이게 어때요? 오래 가거든. 그럼 빨리 어떤 상황 만들어야 돼? 2대 1인 상황을 만들어야 돼. 2대 1인 상황 만들려면 지금 후백제 잘 나가고 있고 후오글이 잘 나가고 있고 신라가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 그럼 누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신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 보수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해. 원래 하던 대로는 관성. 이거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중요하잖아. 우리 인생을 살아봐봐. 오늘 사는 거 어제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관성대로 사는 게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신라라는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나름 어때요? 중요하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러려면 신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견훤과 궁예는 호족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적대적이었고 누르려고만 했고 신라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지. 근데 왕건은 그 정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918년에 호족의 추대를 받아서 뭐가 세워진 거야? 고려가 세워진 거야. 왕건이죠. 어디에서? 철원에서 세운 겁니다. 당연히 철원 천도했으니까. 그랬다고 919년에 어디로 옮긴 겁니까? 자기 근거지인 어디로 옮깁니까? 송악으로 천도했어요. 근데 왕건은 신분이 몇 두품이에요? 6두품일 것 같아요? 무슨 6두품이야. 송악 촌놈이라고. 두품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거야? 왕경인에게만 주어지는 거랬잖아. 왕경인. 저 시골 촌놈 왕건은 무슨 마이너스 한 100두품 좀 됐겠지. 심지어 성도 없는 집안이었던 거 아세요? 왕건 아빠 이름 뭐야? 용건이야. 용건 아빠 이름 뭐야? 작재건이야.
성도 없는 집안이었어. 어떤 친구는 뒤에 있는데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미국 스타일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신분이 천했던 궁예는 어때요? 자기가 신분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사기를 쳤죠. 뭐라고? 자기가 신라 왕실의 아들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왕자로 태어났다고 우겼지만 왕자로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지. 태어나는 바로 그날 어때요? 도망을 치잖아. 적들이 자기를 죽여해서 그래서 집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이걸 받던 유모가 잘못 받아서 이제 눈을 찔러서 애꾸가 됐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데리고 나가서 키운 거야. 근데 뭐 중2병이 왔겠지 당연히. 질풍노도시에 왔어. 그래서 더 이상 엄마가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자 이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사실은 당신은 저희 아들이 아니라 왕자님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막장 드라마지 뭐야. 출생의 비밀 나왔잖아. 그래서 짜잔 뭐 이러면서 이제 절로 들어간 거지. 3달 살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생각해봐. 너 같으면 믿겠니? 궁예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왕자인데 그럼 오늘날 하면 뭔 줄 알아? 재영이 오빠가 좀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장씨가 아니고 이씨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건이야 막 이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 형 진짜요? 막 이럴까요? 어쩌라고 밥이나 처먹어. 형만 아니면 넌 진짜 죽었다 뭐 이런. 그걸 믿어야 될 이유도 없지. 일도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근데 궁예가 그 절을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는 건 그 궁예라는 사람에 대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궁예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로 나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일반 병사들과 같이 먹고 잠을 잘 때도 혼자서 침대에 자는 게 아니라 병사들과 나란히 누워서 창을 배기 삼아 잠죠. 전쟁 나면 제일 앞장서서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쓰레기라는 거. 어느 순간이니까 태조왕건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 개쓰레기로 표현합니다. 그 고려사가. 왠지 알겠죠? 그래야지 권력에 정당성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되게 훌륭한 성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뒤통수 찍고 왕이 됐어. 그럼 어때요? 권력에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이 쓰레기가 됐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왕건은 그 자신의 집안이 궁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사기를 쳤잖아. 그러니까 왕건은 어때요? 사실은 나도 신라 왕족이 이렇게 이건 너무 독창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뭐라고 사기를 치냐? 중국하고 당시 우리보다 큰 나라가 중국이잖아. 중국 당나라 황제 중에 숙종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우리 고려로 여행을 왔대. 그래서 그 이쁜 여자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작제건이에요. 왕건 할배라는 거야. 이 할배도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이제 방랑벽, 역마살이 끼어서 여행하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이 형은 어디까지 여행했냐? 용궁까지 갔대. 용궁에서 그 용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왕건 아빠 용건이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집안의 신분을 뭐 하는 거야? 세탁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필 용궁이니까. 이게 왕건이 뭐야? 예성강유에게 해상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뭐 산신령 뭐 이렇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봐봐. 해상 세력을 이끌고 뭐 배를 타고 갔겠지 당연히. 후백집 타고 이렇게 막 전주 지나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력을 키운 왕건은 두 가지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호족을 뭐 한다? 보섭하는 거고. 또 하나 뭐라고요? 신라 정책하는 거.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죠. 927년. 견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라를 경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죽죠? 신라 왕이 죽죠. 경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자, 아니 싸우다가 왕이 죽는 건 뭐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죽을 수 있지 뭐 전쟁하다. 졌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문제는 어때요? 수많은 궁녀를 모였다고요? 겁탈을 합니다. 견훤부하들이. 무슨 말일까? 통일의 의지가 1도 없다는 뜻이지. 생각을 해봐. 통일할 의지가 있으면 이거 결국 내 백성이잖아. 미래 내 백성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포섭을 할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자기 병사들이 어떻게 한다? 니들 마음대로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이게 뭐라고요? 통일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요때 태어난 아이가 있어. 927년에. 누구냐면 여러분 다 최승로예요. 최승로. 최승로가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최승로가 927년생이에요. 최승로 아빠가 최은함이라는 사람인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절에 가야지.
얘기했잖아. 절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관장보살 앞에 가서 열심히 빌고 빌어서 결국 혈승로가 생긴 거야. 근데 깐난 아이인데 세상에. 니네 조상이가 경주 출신이니까. 수도가 함락된 거 아니야.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깐난 아이는 피난 가면 되게 위험하지. 일단 소음 통제가 안 되잖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4.3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애기들 안고 동굴 같은 데 가는데 애가 울면 어때요? 발각되잖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있으면 그냥 같이 죽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있잖아. 애기를 그냥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를 그 절에 가서 부처님 뒤에다가 놓고 어른들만 피난 갔다가 보름 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보통 보름이면 애가 굶어 죽어야 정상이잖아. 굶어 죽기는커녕 애가 그리고 꾀죄죄 해야 되잖아, 그죠? 막 금방 씻긴 듯이 피부도 윤기 나고 푸동푸동 살도 오르고 어디 나와 있겠어?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큰 아이 그 아이가 누구였다? 죄승구였다라는 거야. 이게 경찰 간부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구원하러 간다고요? 왕건은 구원을 시도했지만 이겨요, 저요? 저요. 무슨 전투에서? 그 유명한 공산전투. 그래서 지금도 대구 사람들은 공산 또는 팔공산이라고 하거든. 팔공산 가면 갑바이 부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처님 계시거든.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불공 최근에도 엄청 가셨죠. 수능 이제 공무원 부분들 많이 가십니다. 여기서 패배하고 여기서 누가 죽어요? 신순겸이 전산. 능삼이라고 하죠. 평산신시 신순겸씨가 전산. 목이 잘리죠. 알잖아요. 왕건 말과 왕건 갑옷을 훔쳐 타고 이제 지가 왕건이다 그래서 나가 죽은 건데 그래서 왕건이 이 사람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줬다. 라고 하죠. 자, 하지만 930년에 그 유명한 무슨 전투? 고창 전투. 고창은 고인돌로 유명한 전북 고창이 아니에요. 복분자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안동이에요. 요 고창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완벽하게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는 거야? 이제 고려가 잡는 거야. 왕건이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 칠판이 없으니까 935년으로 갈게요. 935년 6월에는 견훤이 귀순합니다. 뭐 때문에? 내분으로. 알죠? 견훤이 자식이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 신겁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넷째 아들 금강이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아마도 엄마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막내한테 빼앗기냐고. 첫째 아들 신검이 형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동생 죽이고 아버지를 금산사라는 절에 딱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견훤은 어때요? 몰래 빠져나와서 왕건한테 가서 군대 좀 좀만 줘봐. 형이 가서 밟아버릴게요. 실제로 싸울 때 그 견훤이 앞장서서 옵니다. 뭐 후백제 병사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어디서 많이 보던 할아버지인데 그런 생각. 그리고 11월에 신라가 항복합니다. 이게 무슨 왕이야? 경순왕이야. 경순왕은 이름이 뭐야? 김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뭐로 유명됩니까? 사신관. 여기까지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36년이죠. 1, 2천 전투. 선산입니다. 선산. 경상북도 선산 1, 2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1, 2천 전투를 계기로 후백제는 완전히 어디요? 지고 견훤이는 마지막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 전라도잖아. 황산 전투. 남은 애들이 황산 어디냐? 논산이야. 여기에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신검이 항복하게 되면서 결국 민족을 재통일하게 되면서 후삼국 분열을 중식하는데 이 논산 여기에 승리했잖아. 승리했으니 뭐야? 기념해야 되겠지. 그래서 절을 하나 지어요. 그 절이 바로 개태성이라는
사라는 절을 지어서 신검에게 항복을 받았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 순서. 자, 요거 일단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사를 조금만 보면 여기 요 무렵부터 907년에 당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부터 5대 19기다 쭉 갔고 여기 926년에 발해가 멸망한다 그랬어. 발해 멸망하고 후발해국 정한국 뭐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뭐 한다 그랬어? 그래. 부흥운동 하다가 부흥운동이 잘 안 되니까 934년 무렵에 누가 들어온다? 대, 광, 현 이런 유민들이 수만 명이 온다 그랬잖아. 이 대광현에게 무슨 성을 준다? 왕시성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뭐야? 왕, 개라고. 이게 무슨 정책이야? 왕시성을 하사한다. 무슨 정책? 사성정책.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디에 이용한다? 여기 934년 무렵이거든. 후삼국 통일에 이용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 더.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에는 어디 계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발해 계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발해 계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 발해는 끊임없이 뭘 노릴까요? 자신들이 살던 만주벌판 되찾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무슨 정책에 가장 앞장서는 북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가 칠판이 좁아서 960년에 송이 건국한다 그랬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고려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지. 좀 더 가면 940년에 태조왕건이 뭐한다? 이 통일에 공이 많은 사람들이 뭘 줘야 돼? 토지를 나눠주는 이게 뭐라고요? 역분전.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역분전 나눠준다고. 그리고 943년에 죽지. 그 949년까지가 태종과 정종 시기의 혼란기예요. 그랬다가 이제 975년까지 왕하는 사람이 누구야? 광종이거든. 그럼 광종이 왕하는 시기를 봐. 949년에 왕이 돼. 그럼 여전히 뭐라고요? 아직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5대 19의 혼란기지. 그러니까 광종은 이제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독자직 뭐야? 황제를 칭하고 독자직 뭐야? 연호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게 뭐라고? 광덕이니 준풍이 연호를 쓰는 거야. 하지만 송나라가 나라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해? 광종 어떻게 할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바로 송나라에 사신 보내고 어느 나라 연호 쓰겠어? 송나라 연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하면 어때요? 어려운데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딱 위아래로 정리를 좀 긴 종이에다가 한 번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216쪽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후백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 궁예의 법명은 선종이었다. 스님이었다 했잖아. 북원 양기를 뭐란다. 북원 원주의 양기를 뭐란다. 이런 거 충분히 사료를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시고요. 마진 굳히고 철원 그 다음에 태봉으로 광평성 설치했다. 하지만 반신라 정책. 부석사에서 신라 왕실의 화상 그림 그려진 걸 칼로 내리쳤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언제 그랬다는 기록은 없고 그 이제 상징적인 거야. 지나친 조선주와 미륵신앙의 전제정치. 쫓겨납니다. 신라는 막시 갖고 고려성리 왕건의 등장. 송악 출신 호족출 예승각 요역의 해상세력이다. 903년 금성 나주를 점령한다. 광평성 시중에 올랐다. 고려 공부한다. 궁예 실정 신순겸 추대 형식으로 철회 놓았다. 연호가 뭐야? 천수 기억나야 돼. 천통은 누구였어? 고왕 대조영 천통. 그 다음에 이분 뭐야? 왕건은 천수. 송악 천도의 관제개혁 통일정책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호족세력과 호족세력 흡통합하고 친신라 정책, 그 다음에 민심 수습하고 중국 5대와 통교한다. 후삼 통일. 자, 공산전투 신순겸과 김락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예종 때 도이장가가 뭐야? 애도한다. 두 장수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게 도이장가야. 이 두 명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수가 신순겸과 김락이거든. 고창 안동 전투에서 승리한다. 혹시 알아요? 그 한검정에서 이게 잘 나오지. 그래서 이때 이제 민속놀이가 생기지. 뭐? 사전놀이.
항검정에서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 신검이 금산에서 유폐됐던 견훤이 귀순하고요. 선산 1, 2천 전대 승리하고 백제, 후백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황산전도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발의 유민 표명한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고대 중세라 전화 의미하고 외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한 거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 나왔죠. 뭐 한다고요? 900년부터 시작해서 재통일 과정까지 항상 이건 뭐가 잘 나온다고요? 순서. 묻는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할게요.